세상에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그 엄숙한 제사상 앞에서 한 여자가 자기 딸 등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라며 제 친동생을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쓰레기통 같은 길바닥에서 거두고 먹이고 키워서 사람 만든 진짜 어른은 따로 있었다니까요. 이 기막힌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태원의 비좁은 뒷골목에는 새벽의 한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끊임없이 내리는 빗물에 반사되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붉고 푸른 얼룩을 만들어냈다. 38배 야간 교대 근무자 재우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손에 쥔 채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기름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작업복은 빗물에 젖어 그의 굽은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듯했다. 그가 익숙한 쓰레기 덤이 옆을 지나치려던 순간이었다. 어두운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작은 실루엣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노랗게 탈색한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엉겨붙어 있었고 소녀는 커다란 보스턴백을 끌어안은 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취객이거나 집을 나온 비행 청소년일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재훈의 발걸음이 돌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로등 불빛이 소녀의 옆 얼굴을 비추었다. 찢어진 입술과 붉게 부어오른 뺨, 그리고 날이 선 채로 세상을 노려보는 듯한 위태로운 눈빛.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재훈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누나 미정의 딸, 그의 조카 할인이었다. 재훈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둔 채 멈춰섰다. 할인 역시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빗방울이 바닥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차가운 소음만이 채워지고 있었다. 재우는 할인이 왜 이 새벽의 상처투성이 얼굴로 거리에 나앉아 있는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화려한 삶과 연애를 방해물로 여기는 누나 미정이 또다시 제 딸을 길거리로 내몰았을 것이 분명했다. 할인의 텅 빈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자의 절망을 너무도 선명하게 담고 있었다. 재훈은 자신이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평생을 믿어왔다. 하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조카의 모습을 외면할 만큼 잔인하지도 못했다. 그는 묵묵히 다가가 할인의 앞에 섰다. 그리고 메마른 목소리로 짧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 갈래. 할인은 대답 대신 보스턴백의 손잡이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의의 표시였다. 재훈이 살고 있는 곳은 언덕백이 비탈길에 자리 잡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방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묵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두운 방 안에는 접이 식상 하나와 빛이 빠른 이불이 전부였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공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삭막한 곳이었다. 할인은 젖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장판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지듯 누웠다. 재훈은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옷장 구석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할인의 곁에 내려놓고는 좁은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쌓인 냄비를 씻어내고 냉장고에 하나 남은 계란을 깨어 프라이팬에 올렸다. 기름이 달아오르며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반지하 방의 공기를 미세하게 드기 시작했다. 재훈은 찬밥이 담긴 그릇 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숟가락을 꽂아 하리니 누워있는 상 위로 밀어주었다. 하리는 몸을 일으켜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감사하다는 말도 맛있다는 인사도 없었다. 그저 허기진 짐승처럼 밥을 밀어 넣을 뿐이었다. 재우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물을 따라줄 뿐 어떤 참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던 순간 재훈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미정 누나였다. 재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찔러오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너 혹시 그 기집애 봤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태원 골목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도망을 쳤다잖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 짐덩어리 같은 년이 거기로 기어들어간 건 아니지. 미정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전화기 밖으로까지 선명하게 새어나왔다. 밥을 먹던 할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고 숟가락을 쥔 작은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재훈의 눈에 들어왔다.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잡이 없는 시간이었다. 재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평소에 그라면 누나의 신경질적인 불평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을 것이다. 평생을 기가 죽어 살아온 형제들 사이에서도 가장 못난 취급을 받아온 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눈앞에서 상처받은 짐승처럼 움츠러든 조카를 보며 재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누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전화의 종료 버튼을 거칠게 눌러버렸다. 전화가 끊어지며 짧은 기계음이 반지하방의 정적을 갈랐다. 통화를 강제로 종료해버린 재훈의 행동에 할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재훈은 휴대전화를 방구석으로 던져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할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다 식는다. 마저 먹어라.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할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그리고 밥알을 씹으며 아주 작게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재훈은 모른 척 해주었다.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을 대하는 그만의 서투르지만 다정한 방식이었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새벽녘에 짙은 어둠을 찢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반지하방을 흔들어 깨웠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관할 경찰서였다. 재훈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외투를 걸치고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할인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경찰서 로비는 밤새 밀려든 사건 사고로 어수선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재훈이 안내를 받아 들어간 조사실 한 구석에는 할인이 파이프 의자에 앉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얇은 겉옷은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고가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서 있었다. 남성에게서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 어린 것이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치냐고.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남성은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경찰관이
곤란한 표정으로 재훈을 맞이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태원 인근에서 할인이 이 남성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남성 측은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끊고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훈은 묵묵히 설명을 듣고는 할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할인아, 어떻게 된 일이냐? 재훈의 차분한 물음에도 할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조차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침묵이 남성을 더욱 자극했다. 보나마나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나는 거지. 애비애미가 집구석에서 뭘 가르쳤길래 길바닥에서 어른을 패고 다녀. 당신이 이 애 보호자야. 댁도 보아하니 어디 공사판에서 구르다 온 것 같은데 교육 수준이 뻔하지. 남성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는 칼날이 되어 날아들었다. 경찰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았다. 할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끔찍한 자기 혐오에 빠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교복을 입은 한 여고생이 경찰관과 함께 서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여고생은 두려움에 떨며 경찰관을 향해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저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제 손목을 잡고 안아줬어요.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저 언니가 나타나서 아저씨를 밀치고 저를 구해준 거예요. 언니가 먼저 때린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먼저 언니 머리채를 잡았어요. 여고생의 증언이 경찰서 안을 울렸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할인은 자신을 구하려다 공영에 처할 여고생을 배려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남성의 당당하던 기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리더니 헛기침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나는 그냥 학생이 밤늦게 다니길래 조심하라고 타일러 주려고 이 아가씨가 오해를 한 모양이네. 뭐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남성은 방금 전까지 할인을 벌레 보듯 모욕하던 태도를 싹 바꾸며 상황을 무마하려 들었다. 재훈은 그 역겨운 이중성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평생을 공장 라인에서 작업반장 현철에게 고개를 숙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삼키며 살아온 재훈이었다. 남과 얽히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재훈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남성의 앞으로 다가갔다. 남성은 재훈의 서늘한 눈빛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재훈의 크고 거친 손이 남성의 정장 멱살을 단단히 틀어쥐었다. 뭐 하는 짓이야? 경찰 앞에서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오랜 세월 막노동과 공장일로 단련된 재훈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재훈은 남성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분노로 인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남성의 귓가를 때렸다. 내 조카한테 사과해.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맹수의 경고와도 같았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했지. 내가 이 아이의 아비고 어미다. 똑바로 보고 다시 말해봐. 누가 교육을 못 받았다고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다가와 재훈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쇠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성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결국 남성의 입에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사과가 튀어나왔다. 미안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실언을 했습니다. 그제야 재훈은 멱살을 쥐었던 손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남성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재훈은 뒤를 돌아 파이프 의자에 굳어있는 할인을 향해 걸어갔다. 언제나 무기력하게 바닥만 보던 할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재훈을 담아내고 있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화를 내주지 않았는데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이 외삼촌이 자신을 위해 거대한 세상의 폭력에 맞서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재훈은 엉망이 된 할인의 겉옷을 가볍게 털어주며 말했다. 집에 가자. 배고프다. 경찰서를 나서는 두 사람 위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할인은 재훈의 등 뒤를 반보거리를 두고 걸었다. 항상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할인의 걸음걸이가 오늘따라 앞서 걷는 재훈의 넓은 등을 쫓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낡은 반지하 창문을 뚫고 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주말에도 습관처럼 일찍 눈을 뜬 재훈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오자 방 한가운데 앉아있던 할인이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던 무심한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하는 듯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삼촌 거기 잠깐 앉아봐. 명령에 가까운 단호한 목소리였다. 재훈이 영문을 모른 채 접이식상 앞에 쭈그려 앉자 하리는 서랍장 구석에서 낡은 가위를 꺼내 들었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자를 거야. 움직이지 마. 재훈이 거절할 틈도 없이 할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윗날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날카롭고 규칙적인 금속음이 조용한 방 안의 정적을 채웠다. 재훈은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할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이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놀랍도록 섬세했다. 방황하며 길거리를 떠돌던 불량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오랫동안 가위를 쥐어본 사람처럼 재훈의 두상과 골격을 짚어내며 불필요한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2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가위질이 멈췄다. 할인은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발로 대충 밀어내고는 작은 송어울을 재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거울 속에는 덥수룩한 머리에 가려져 있던 뚜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나 있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느라 몰랐던 재훈의 굵은 턱선과 서늘한 눈매가 처음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나이보다 훨씬 젊고 단정해 보였다. 나쁘지 않네. 할인은 짧은 감상평을 남기고는 이번엔 옷장을 열어젖혔다. 그녀는 색이 바랜 작업복과 목이 늘어난 티셔츠들을 미련 없이 구석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재훈의 소매를 이끌고 밖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저렴한 남성복 할인 매장이었다. 할인은 가격표를 확인하지도 않고 옷걸이를 넘기며 재훈에게 어울릴 만한 셔츠와 재킷을 골라냈다. 입어봐. 사이즈 맞는지 보게. 탈의실에서 빳빳한 새 옷을 입고 나온 재훈은 거울 앞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어깨를 움츠렸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평생을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짙은 네이비색 재킷이었다.
하리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재훈은 옷걸이에 걸린 새 옷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준 것이 너무도 오랜만이라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포장 박스 공장에 낡은 출입문이 열리며 재훈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종이 먼지와 공업용 접착제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매일 구부정한 허리에 기름 묻은 점퍼를 걸치고 그림자처럼 출근하던 재훈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몸에 꼭 맞는 단정한 재킷 차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안고 나오던 여직원 세영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이더니 이내 부드러운 호선의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재훈 씨, 오늘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세영의 다정한 인사에 재훈은 쑥스러운 듯 목덜미를 긁적이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이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얼어붙은 자존감을 미세하게 녹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공기를 깨부수며 거북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작업장을 관리하는 반장 현철이었다. 그는 입에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블랙커피를 손에 든 채 재훈을 향해 비스듬히 걸어왔다. 현철의 눈빛에는 명백한 적의와 조소가 가득했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무능한 톱니바퀴가 갑자기 허물을 벗고 당당하게 나타난 꼴이 그의 비틀린 권위의식을 자극한 것이다. 야 이재훈, 너 뭐 선이라도 보러 가냐? 공장 바닥에서 박스나 나르는 주제의 옷에 힘을 잔뜩 줬네. 아주 꼴값이 풍년이다. 현철은 비아냥거리며 재훈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주변에서 작업 준비를 하던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재훈은 현철의 도발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가만히 그를 응시했다. 그 차분한 눈빛이 현철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현철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쥐고 있던 종이컵을 재훈 쪽으로 확 기울였다. 검고 뜨거운 액체가 허공을 가르며 재훈의 반듯한 셔츠와 재킷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옷단이 검게 물들며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공장 안에 모든 소음이 멎어버린 듯한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세영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재훈 씨 옷이 너무 번쩍거려서 내 눈이 부셨나 봐. 미안해서 어쩌지? 현철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목소리로 깐죽거리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새까만 기름걸레를 발로 툭 차서 재훈의 구두 앞에 던졌다. 뭐해, 바닥 끈적거리잖아. 빨리 무릎 꿇고 닦아. 내 주제에 맞는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그것은 완전한 인격 모독이자 서열 확인이었다. 예전에 재훈이었다면 쏟아진 커피의 뜨거움을 참아내며 당장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했을 것이다. 말썽을 일으키기 싫어서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라 세뇌당했기 때문에 참는 것이 익숙했다. 현철 역시 재훈이 바들바들 떨며 굽신거릴 거라 확신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재훈의 뇌리에는 어젯밤 할인이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지었던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경찰서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조카의 작은 어깨가 떠올랐다.
자신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짓밟힌다면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한 조카에게 또다시 무력한 어른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셈이었다.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 그는 더 이상 찌그러진 그림자로 살 수 없었다. 재훈은 바닥에 널브러진 더러운 기름걸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철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쏟아진 커피보다 뜨거웠고 날선 칼날처럼 차가웠다. 재훈은 허리를 굽히는 대신 신고 있던 낡은 구두로 바닥의 걸레를 강하게 짓밟아 버렸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현철의 비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재훈은 걸레를 짓밟은 채 한 걸음 더 현철의 앞으로 다가섰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재훈의 묵직하고 서늘한 음성이 작업장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걸레는 바닥을 닦는 데 쓰는 겁니다.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재훈은 자신의 옷을 망친 얼룩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얼빠진 현철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직접 주워서 닦으십시오. 반장님 손으로. 그 순간 거대한 체격의 재훈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노가 현철의 목통을 틀어쥐었다. 공장 안에 그 누구도 감히 숨조차 쉬지 못하는 완벽한 전세 역전의 순간이었다. 공장 사건 이후 재훈을 향한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쏟아진 커피를 직접 닦으라며 윽박지른 재훈의 기세에 눌린 현철은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결국 제 손으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현철은 재훈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재훈은 어느새 조장으로 승격되었다. 그의 서류를 결제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세영은 조장 승격 축하주를 사겠다며 살갑게 다가왔고 재훈의 통장에는 전보다 묵직한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훈은 은행에서 빳빳한 종이 통장을 받아들고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반지하방 한 구석 아리는 여전히 버려진 스티로폼 마네킹에 가위질 연습을 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낡은 상 위에 흩어진 미용 학원 팸플릿은 할인의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다 닳아 있었다. 재훈은 가위를 쥔 할인의 손목에 시선을 두며 주머니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상 위에 툭 던졌다. 이게 뭐야? 할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재훈이 그동안 야간 수당을 모아둔 제법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학원 등록해. 네가 하고 싶은 거 기술 배워서 제대로 해라. 재훈의 덤덤한 목소리에 할인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통장과 재훈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 고등학교도 자퇴함했어. 미용 쪽은 텃세 장난 아니라고 들었고 나 같은 애가 청담동 같은 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해 삼촌 돈 날리는 짓 안 해. 할인은 통장을 다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재훈은 두꺼운 손으로 할인의 손등을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고 나서 결정해. 그리고 돈 날려도 내 돈 날리는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 묵직한 한마디에 할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부모에게 돈 벌어오라는 소리만 듣고 자란 그녀에게 자신의 미래에 맹목적으로 투자해주는 어른의 존재는 낯설고 두려운 감동이었다. 할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할인은 청담동 중심에 자리 잡은 고급 뷰티 살롱 부설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그곳은
할인이 살아온 뒷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이미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이들이었고, 그들의 대화는 할인에게는 외계어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할인은 기가 죽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남들이 휴식하는 시간에도 쉴 새 없이 마네킹의 머리를 자르고 가위의 각도를 연구하며 재훈이 쥐어준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문제는 할인의 타고난 감각이었다. 정규 과정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객의 두상과 분위기만으로도 완벽한 스타일을 찾아내는 동물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강사들은 할인의 거친 가위질 속에 숨겨진 천재성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칭찬은 뷰티 살롱 원장의 조카이자 수석 디자이너를 꿈꾸는 다빈의 비위를 심하게 거슬렀다. 다빈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은 질투와 오만으로 뭉쳐진 여자였다. 그녀는 할인이 근본 없는 반지하 출신이며 중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노골적으로 할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할인 씨, 가위질이 너무 촌스럽잖아. 어디서 싸구려 동네 미용실 기술을 배워와서 여기서 물을 흐려 원장님이 왜 저런 근본 없는 애를 인턴으로 받아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다비는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할인의 낡은 가위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며 모욕을 줬다.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금소금을 낸 가위는 이가 나가버렸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쪼그려 앉아 부서진 가위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지만 여기서 폭발하면 재훈이 낸 비싼 학원비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기에 간신히 화를 삼켰다. 다비는 그런 할인을 승리자의 미소로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고 돌아섰다. 갈등은 VIP 고객의 방문 날 최고조에 달했다. 아주 유명한 배우의 화보 촬영, 전 스타일링을 맡은 원장이 할인에게 보조를 지시한 것이다. 다빈이 맡았어야 할 자리를 할인이 꿰차게 되자 다빈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화보 촬영 10분. 전 원장이 할인에게 준비된 고가의 수입산 특수빛과 스타일링 기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할인이 대기실 서랍을 열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모든 도구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할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당황하며 주변을 뒤지는 사이 다빈이 원장 곁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원장님, 인턴이 기본 도구 하나도 안 챙기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기본도 안 된 애한테 VIP 보조를 맡기시다니요. 차라리 제가 돕겠습니다. 원장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도구를 분실했다는 것은 살롱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짓이었다. 할인은 눈앞이 하얗게 질렸다. 다빈의 짓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샵에 너 같은 무책임한 애는 필요 없어. 원장의 얼음장 같은 호통이 샵 전체를 울렸다. 다비는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패배자로 전락한 할인을 비웃고 있었다. 할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더러운 운명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할인이 눈물을 꾹 참으며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사물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육중한 살롱에 유리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다. 눈부신 조명 아래 공장 작업복 대신 반듯한 네이비색 재킷을 입은 커다란 체격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살롱 안의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재훈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직원들을 지나쳐 곧장 원장과 다빈 그리고 창백하게 굳어있는 할인의 앞으로 다가왔다. 재훈의 등장에 할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삼촌. 재훈은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짧게 시선을 맞추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원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원장님 되십니까? 우리 조카가 무얼 잘못했길래 나가라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낮고 위압적인 재훈의 음성에 원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조카분이 중요한 VIP 고객 시술에 쓸 고가의 도구를 분실했습니다. 저희 살롱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훈은 원장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옆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다빈을 향해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 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화면을 몇 번 터치하고는 원장과 다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도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저기 계신 아가씨가 훔쳐서 비상구 쓰레기통에 처박는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만 살롱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재훈이 보여준 화면 속에는 다빈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특수빛과 도구들을 몰래 빼돌려 비상구 문틈으로 던져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재훈이 할인을 데리러 왔다가 살롱 건물 뒤편에서 우연히 목격하고 다빈의 수상한 행동을 직감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것이었다. 다빈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 위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이 번져나갔다. 원장의 얼굴 역시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방으로 따라와. 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다빈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푹 숙였다. 재훈은 다빈을 향해 서늘하게 경고했다. 남의 밥줄 끊으려거든 내 손목 날아갈 각오부터 했어야지. 한 번만 더 내 조카한테 수작 부리면 그땐 원장님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이 영상 보게 될 거다. 재훈의 차가운 분노의 다빈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통쾌한 역전이었다. 재훈은 휴대전화를 집어넣고는 멍하니 서 있는 할인의 어깨를 크고 따뜻한 손으로 툭 쳤다. 가자. 밥 먹을 시간이다. 할인은 자신을 감싸준 재훈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 그녀를 위해 싸워주고 방패가 되어준 두 번째 기적이었다. 재훈은 뒤돌아보지 않고 살롱을 빠져나갔고 할인은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을 씻어내며 그 든든한 뒷모습을 바짝 쫓아 걸었다. 다빈의 비열한 음모가 재훈의 휴대전화 영상 하나로 산산조각난 그날 이후 청담동 살롱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다빈은 원장실로 끌려가 매섭게 질책을 당한 끝에 눈물을 쏟으며 근신 처분을 받았고 할인을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도 자취를 감췄다. 살롱 직원들은 허름한 반지하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할인의 뒤에 필요하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 거대한 방패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장은 할인이 위기를 넘기고 VIP 보조를 완벽하게 해낸 것을 눈여겨보았다. 할인은 단순히 도구를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울 너머로 고객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얼굴형을 읽어내며 원장에게 필요한 스타일링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날것의 감각이었지만 그것은 수십 년 경력의 원장조차 감탄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직관이었다. 할인 씨, 내일부터는 내 메인 어시스턴트로 들어와.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봐. 원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살롱이 발칵 뒤집혔다. 할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끝은 벅찬 감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할인은 버려진 마네킹 대신 원장이 내어준 연습용 가발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다. 반지 하방의 차가운 바닥에는 할인이 잘라낸 머리카락들이 눈처럼 쌓여갔고 재훈은 그 위로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조카의 치열한 성장을 지켜보았다.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재훈의 삶에도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찾아왔다. 공장에서 조장으로 승격한 이후 재훈은 특유의 성실함과 묵묵한 책임감으로 직원들의 신임을 얻었다. 현철의 횡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재훈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세영이 있었다. 세영은 사무직 여직원 특유의 싹싹함으로 공장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재훈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에 벤 상처를 유심히 살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퇴근길에 종종 재훈의 곁을 나란히 걸으며 조카 할인의 안부를 묻곤 했다. 재훈 씨, 조카분은 요새 학원 잘 다니고 있어요. 손재주가 남다르다더니 벌써 원장님 눈에 들었다면서요. 세영의 다정한 물음에 재훈은 멋쩍게 뒷목을 쓸어내렸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내본 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낯설었지만 세영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네, 고집이 세서 한번 한다고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죠. 재훈 씨가 뒤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버텨주고 계신데요. 할인 씨도 그걸 아니까 더 악착같이 하는 걸 거예요. 세영의 진심 어린 위로에 재훈의 굳었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재훈은 큰 맘을 먹고 세영을 집으로 초대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할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온 소고기를 구워 먹기로 한 날이었다. 낡은 반지 하방에 좁은 상 위로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 찼고 세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바닥에 편하게 주저앉아 할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할인 씨, 피부 진짜 좋다. 살롱에서 일하면 좋은 화장품 많이 써요. 나이 들수록 관리가 생명인데 비결 좀 알려줘요. 세영의 넉살 좋은 농담의 할인은 평소에 뾰족한 가시를 거두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언니는 피부가 좋아서 관리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우리 샵 놀러 오시면 제가 삼촌 몰래 공짜로 머리 해드릴게요. 할인이 세영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에 재훈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나를 세우던 조카가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평범하게 웃고 떠드는 광경은 재훈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세 사람은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다. 허름한 반지하 방이 처음으로 진짜 집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 무렵 할인의 재능은 살롱을 넘어 업계 전체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원장의 철저한 지도 아래 기본기까지 완벽하게 장착한 할인은 고객의 본연의 매력을 끌어내는 독창적인 스타일링으로 까다로운 강남 사모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 어린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입소문이 꼬리를 물었고 할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례적으로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유명 뷰티 잡지사에서 할인의 단독 인터뷰와 화보 촬영을 요청해 왔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선 할인은 더 이상 뒷골목을 헤매던 상처투성이 소녀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우아한 프로페셔널의 눈빛이 렌즈를 압도했다. 잡지가 출간된 날 재우는 공장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잡지의 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활짝 웃고 있는 할인의 사진 아래 적힌 상처를 딛고 일어선 천재 디자이너라는 문구를 보며 재훈의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짓밟히며 살아온 자신과는 달리 조카는 눈부시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은 필연적으로 짙고 끈적한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법이었다. 잡지가 전국 서점에 깔리고 할인의 이름이 인터넷 검색어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반지하 방에서 할인의 성공을 축하하며 재훈과 세영 할인 세 사람이 조촐한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 때였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3번 연속으로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재훈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화면이 깨진 낡은 인터폰 모니터 위로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계는 조롱 섞인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훈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인터폰 너머의 여자는 수년 전 할인을 비내리는 이태원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쳤던 그의 친누나이자 할인의 친모 미정이었다. 이재훈 문 열어 내 딸내미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 보고 축하해주러 온 엄마를 밖에 세워둘 작정이야. 미정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얇은 현관문을 뚫고 반지하 방안을 난도질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촛불을 불끄려던 할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케이크 칼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세영이 놀라 할인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할인의 몸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평화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뒤바뀌었다. 재훈은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고 문 밖에서는 미정의 구둣발이 현관문을 거칠게 걷어차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할인을 집어삼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기어 올라온 과거의 망령이 기어코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미정이 굽이 높은 구두로 낡은 철문을 거칠게 걷어차는 소리가 반지하 방의 얇은 벽을 타고 쉴 새 없이 울렸다. 그 위압적인 소음은 과거 할인이 수없이 겪었던 공포의 밤들을 그대로 소환해 내고 있었다. 재훈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린 조카를 돌아보았다. 핏기가 가신 할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칼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할인아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재훈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인은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옆에 있던 세영이 서둘러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 안쪽으로 이끌려 했으나 그보다 미정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한 발 빨랐다. 문 안 열어 동네 사람들. 다 깨워서 망신당하고 싶어. 내 딸이 청담동 수석 디자이너라는데 그 대단한 원장님 귀에 내가 찾아갔다는 소문이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이러실까. 미정은 정확히 할인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딸의 앞길을 축하하러 온 엄마가 아니라 언제든 그 길을 흙탕물로 처박아 버릴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재훈은 이를 악물고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향수 냄새가 곰팡 내 나는 반지하 공기를 억지로 밀어내며 훅 끼쳐 들어왔다. 미정은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명품 로고가 요란하게 박힌 가방과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목피 코트를 걸친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재훈과 할인이 정성껏 닦아놓은 장판 위로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다. 미정의 시선이 좁은 방 안을 한 바퀴 훑더니 바닥에 놓인 케이크와 굳어있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어머, 우리 딸 성공했다고 파티라도 하는 중이었나 봐. 엄마는 밖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너희끼리 아주 오붓하고 따뜻하네. 저기 앉아있는 아가씨는 누구야? 재훈이 네가 만나는 여자니? 미정은 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세영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지만 미정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할인의 앞으로 다가갔다. 할인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는데 인사도 안 해잡지. 인터뷰 보니까 아주 말도 잘하고 그럴싸하게 꾸며놨던데. 상처를 딛고 일어선 천재 웃기지도 않아. 내가 널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디서 지 혼자 큰 것처럼 유세를 떨어? 미정의 목소리에는 자식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 따위는 단 한 줌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누려야 할 보상을 가로채였다는 억울함과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할인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고 할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재훈의 크고 거친 손이 미정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손 치워. 누나가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와서 행패야. 재훈의 눈빛은 예전처럼 누나에게 쩔쩔매던 못난 남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분노가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미정은 억센 힘에 놀라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재훈은 놔주지 않았다. 자격 내가 제 애미라는 게 자격이야. 배 아파 낳아준 값이 얼만데 이제 돈 좀 만지니까 나 몰라라 하고 지 삼촌이랑만 호요식하겠다 이거지. 제가 그 자리까지 간 게 다 내가 물려준 피 때문인데 미정은 적반하장으로 악을 썼다. 그녀는 재훈을 매섭게 쏘아보더니 이내 시선을 세영에게로 돌렸다. 자신의 화풀이 대상을 찾은 짐승처럼 눈빛이 번뜩였다. 거기 아가씨, 우리 재훈이가 뭐 대단한 남자라도 되는 줄 알고 옆에 붙어 있나 본데 꿈깨. 평생 공장 바닥에서 박스나 나르는 주제에 내 조카 돈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놈이니까. 당신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알짱거리는 거면 당장 나가. 여긴 우리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미정의 모욕적인 언사에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우는 턱 관절이 부서질 정도로 이를 꽉 깨물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람, 그리고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준 사람을 동시에 짓밟는 미정의 폭언에 재훈의 이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세영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고 할인이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누나가 버린 아이 내가 거뒀어. 재훈이 미정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현관문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미정은 물러서기는커녕 코웃음을 쳤다. 네, 딸 웃기지 마. 핏줄이 어디 가니? 법적으로 제 친권자는 나야 하리나. 넌 엄마가 밖에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며 노숙하게 생겼는데 그깟 잡지에 얼굴이나 팔면서 희덕거리니까 양심에 안 찔리니 당장 내 통장으로 1,000만 원 보내. 낳아준 값, 키워준 값, 그거면 퉁쳐줄 테니까. 결국 본색을 드러낸 미정의 뻔뻔한 요구에 방아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돈 때문이었다. 딸이 어떤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다. 자신이 진 빚을 해결할 도구 혹은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그것이 미정에게 할인의 유일한 존재 가치였다. 세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재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재훈이 다시 미정의 앞을 막아서며 강제로 끌어내려던 찰나였다. 그만해. 방구석에 움츠러들어 있던 할인이 돌연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녀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할인은 바닥에 놓여있던 생일 케이크가 담긴 상을 양손으로 거칠게 뒤엎어 버렸다. 달콤한 생크림과 과일들이 흙 묻은 미정의 구두 주변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리며 엉망으로 지식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미정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할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평생 자신을 억눌러 왔던 공포를 찢고 나와 미정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키워준 값, 엄마가 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있어. 이태원 길바닥에 비 맞고 버려졌을 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라며 전화 끄는 게 누군데 내가 밤새우면서 가위질할 때 엄마는 도박판에서 내 이름 팔아서 빚지고 다녔잖아. 할인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처절했다. 나한테 엄마는 죽었어. 나 걷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건 삼촌 하나뿐이야. 삼촌이 내 진짜 아빠야. 그러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푼도 못 줘. 당장 꺼져. 19살 비 내리는 길거리에 웅크리고 앉아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절망과 분노가 기어코 터져 나온 것이었다. 평생 자신에게 복종할 줄만 알았던 딸의 거센 반항에 미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독하게 굳히며 할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이 미친년이 기어오르고 지랄이야.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미정이 앙칼지게 소리치며 할인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재훈이 막아설 틈도 없이 미정의 날카로운 손톱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할인의 뺨에 닿지 못했다. 할인의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세영이었다. 세영은 미정의 매서운 손길을 자신의 어깨로 막아내며 할인을 등 뒤로 숨겼다. 세영의 어깨가 강하게 밀리며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무릎이 장판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세영씨. 재훈이 다급하게 세영을 부축하며 일어섰다.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짐승 같은 누나에게 짓밟히는 광경을 본 재훈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나갔다. 재훈은 몸을 일으키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다남은 미지근한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뻔뻔하게 서 있는 미정의 얼굴을 향해 남은 물을 거칠게 끼얹었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미정의 화장이 기괴하게 번져 내렸다. 그녀는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며 재훈을 노려보았다. 재훈은 빈 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이빨 사이로 살기를 내뿜듯 경고했다. 다시 한번 내 집에 발을 들이거나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그때는 물이 아니라 피를 뒤집어 쓰게 될 거다. 꺼져. 미정은 재훈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엉망이 된 코트를 털어내고는 구둣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현관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거칠게 닫힌 철문 너머로 미정의 토끼 어린 저주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방 안은 이내 끔찍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세영의 어깨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재훈은 엉망이 된 방 한가운데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평화로웠던 성은 무너졌고 피로 얼룩진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청담동의 최고급 살롱은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고가의 아로마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로 VIP 고객의 머리칼을 섬세하게 다듬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가위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어젯밤 마사 반지하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떠난 친모 미정의 도끼 어린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살롱의 무겁고 우아한 유리문이 신경질적으로 밀려 열리며 공간을 채우고 있던 평화로운 공기가 단숨에 찢어졌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거친 발소리가 살롱의 고요함을 파괴하며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대기하던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젯밤 재훈에게 물벼락을 맞고 쫓겨났던 미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촌스러운 스카프를 두르고 번들거리는 눈으로 샵 내부를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미정의 시선이 VIP 의자 옆에 서 있는 할인에게 꽂혔다. 미정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거침없이 할인을 향해 돌진했다. 아이고, 우리 천재 디자이너 선생님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딸녀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우아하게 돈을 긁어 모으고 계셨네. 미정의 날카롭고 천박한 목소리가 살롱 전체를 울렸다. 가위를 쥐고 있던 할인의 손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거울 너머로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미정의 얼굴을 마주한 할인은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발버둥치며 벗어나려 했던 진흙탕이 그녀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 다시 발목을 잡아 끌고 있었다. 시술을 받던 VIP 고객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할인이 창백해진 얼굴로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할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짐짓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인연이
제 친딸입니다. 지 엄마는 밥 한 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지 혼자 성공하겠다고 피눈물 흘리는 엄마를 문전박대했어요.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구석에서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다빈이 나긋나긋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과거 할인의 도구를 훔쳤다. 들통나 근신 처분을 받았던 다빈의 눈동자는 복수심과 희열이 가득 차 있었다. 다빈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숨긴 채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을 지폈다. 어머 할인 선생님 어머니신가 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셔도 그렇지 어머니를 이렇게 홀대하시면 쓰나요? 원장님이 아시면 우리 샵 이미지 다 망친다고 엄청 화내실 텐데 선생님 얼른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합의금이라도 챙겨드려요. 다빈의 교묘한 이간질에 미정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할인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서둘러 미정의 팔을 잡고 밖으로 이끌려 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멈추고 싶었다. 제발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마. 돈 필요하면 나중에 얘기해 제발. 애원하는 할인의 목소리에도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할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할인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다. 살과 살이 강하게 마찰하며 터져나온 날카로운 파열음이 살롱의 높은 천장을 때렸다. 할인의 고개가 충격으로 크게 돌아갔고 하얗던 뺨 위로 선명하고 붉은 손자국이 부어올랐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살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숨을 죽였다. 할인은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시선을 떨궜다. 미정은 자신의 폭력에 무너져 내린 딸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어디서 어미 몸에 손을 대라고 악을 쓰며 다시 한번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두 번째 폭력이 할인의 얼굴을 덮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미정의 손목이 쇠사슬에 묶인 듯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막혀버렸다. 누군가 엄청난 악력으로 미정의 팔을 낚아챈 것이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린 미정의 눈앞에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를 품은 재훈이 서 있었다. 재훈은 세영과 함께 할인의 퇴근을 기다리기 위해 살롱에 들렀다가 유리문 너머로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하고 뛰어들어온 것이었다. 내 조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재훈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낮고 살벌했다. 그는 쥐고 있던 미정의 손목을 짐승을 내동댕이 치듯 거칠게 뿌리쳤다. 미정이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는 사이 재훈은 할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 뒤로 완벽하게 숨겼다. 미정은 재훈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핏대를 세우며 재훈을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다. 네가 뭔데 나서 저 기집애 꼬드겨서 내 돈 다 가로챈 도둑놈의 새끼가 내가 오늘 저녁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기어코 돈을 받아갈 거니까 비켜. 미정이 악을 쓰며 재훈을 밀치려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재훈의 시선이 고객 대기용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유리잔에 머물렀다. 잔 안에는 얼음이 가득 채워진 냉수가 맺혀 있었다. 재훈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미정의 오만하고 표독스러운 얼굴을 향해 잔에 담긴 얼음물을 매섭게 뿌려버렸다. 얼음 조각과 차갑고 날카로운 물줄기가 공중을 가르며 미정의 얼굴과 화려한 겉옷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얼음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부서지는 소리가 살롱의 끔찍한 정적을 갈라놓았다. 물에 빠진 짐승 꼴이 된 미정은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물에 숨을 헐떡이며 경악했다. 정성껏 꾸민 화장이 기괴하게 흘러내렸고 비명을 지르려 벌린 입술은 모멸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재훈은 빈 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미정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살기를 뿜어냈다. 당신은 오늘부로 내 누나도 아니고 할인이 엄마도 아니야. 한 번만 더 이 아이 인생의 쓰레기처럼 들러붙으면 내가 당신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박살을 낼 거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려는 가장의 맹세였다. 재훈의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린 미정은 뒷걸음질을 치며 부들부들 떨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미정을 향해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다빈조차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숨어버렸다. 수치심에 몸서리를 치던 미정은 엉망이 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도끼 어린 눈으로 재훈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차가운 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뱀처럼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내깟 놈이 다니는 그 알량한 공장 내가 다 뒤집어 엎어서 밥줄부터 끊어줄 테니까. 그리고 당장 다음 주가 아버지 제사지. 그때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놈이 조카 등에 엎혀서 내 돈 빼돌린 파렴치한 짐승 새끼라고 동네방네 다 까발려 줄 테니까 기대해. 미정은 저주를 퍼붓고는 구둣발을 신경질적으로 부르며 살롱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폭풍이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하리는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재훈의 바짓가단을 꽉 움켜쥔 채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재훈은 그런 조카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말없이 끌어안으며 다가올 더 큰 폭풍을 향해 이를 악물었다. 미정의 끔찍한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훈의 직장인 포장 박스 공장 앞이 시끄러워졌다. 기계를 돌리는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확성기를 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의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문 밖으로 쏠렸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던 세영 역시 불안한 얼굴로 창가에 다가섰다. 공장 정문 앞에는 시뻘건 글씨가 적힌 큼지막한 피켓을 든 미정이 서 있었다. 피켓에는 내 조카 돈 뜯어먹고 사는 페류나 이재훈을 당장 해고하라 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정은 확성기를 입에 바짝 대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출근하는 공장 직원들을 향해 거짓말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저기 안에서 조장 달고 일하는 이재훈이 제 친딸이 벌어들인 돈을 갈취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어린애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이에요.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떻게 번듯한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당장 잘라내야 합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분노를 가장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자신이 할인을 벌였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조카의 돈을 갈취당한 불쌍한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다. 공장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재훈이 묵묵히 조장 자리까지 올라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현철은 이때다 싶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조장님, 조카 덕분에 호강한다고 떵떵거리더니 뒤에서는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동생 돈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조카 피까지 빨아먹어. 공장 물 흐려놓지 말고 당장 사표 쓰고 나가. 현철은 직원들 앞에서 보란 듯이 재훈을 몰아붙이며 삿대질을 해댔다. 공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재훈은 작업복 자락을 꽉 움켜쥔 채 현철과 창문 밖에서 악을 쓰는 미정을 번갈아 보았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평생 자신을 짓누르며 살아온 핏줄의 덫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어봤자 진흙탕 싸움만 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할인의 이름에 더 큰 먹칠을 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재훈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굳어있는 재훈의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세영이었다. 세영은 창백해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공장 안의 수군거림을 잠재웠다. 그녀는 재훈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던 현철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현철 반장님, 재훈 씨가 조카분 학비 대느라 매일 밤 야간 수당 챙겨가며 컵라면으로 끼니 때운 거 반장님도 아시잖아요.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서 멀쩡한 사람을 잡으려 하십니까? 세영의 일침에 현철은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이내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 여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저러겠어. 아니, 뗀 굴뚝의 연기나. 너 혹시 이재훈이랑 쿵짝 맞아서 우리 공장까지 진흙탕 만들 작정이야 시끄러우니까 둘 다 당장 원장실로 따라와. 현철은 기세를 몰아 재훈을 해고하려는 명분을 만들려 했다. 세영은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다. 자신이 재훈을 믿는 마음만으로는 저 표독스러운 미정의 거짓말을 이길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훈이 정말 직장에서 쫓겨나고 할인마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뻔했다. 결심을 굳힌 세영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재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요, 재훈 씨. 당장 나가서 저 아줌마랑 끝장을 봐야겠어요. 재훈은 세영이 다칠까 두려워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세영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이 공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확성기를 들고 있던 미정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 우리 기생충 남동생이랑 찰거머리 같은 아가씨 나오셨네. 어때 동네 막내 얼굴 다 팔리니까 이제 좀 겁이 나. 지금 당장 하리니 통장 내놓고 무릎 꿇고 빌면 내가 선처해서 조용히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미정은 피켓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팔짱을 낀 채 거들먹거렸다.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이제 재훈과 세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대고 있었다. 미정의 뻔뻔한 협박에 재훈의 굵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누나 제발 그만해. 돈 필요하면 차라리 내 장기라도 팔아서 줄 테니까 내 조카 건드리지 마. 재훈이 억눌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미정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세영이 미정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재훈 씨 참지 마세요. 이런 인간한테 굽힐 필요 없어요.
세영은 차가운 눈으로 미정을 응시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자 휴대전화의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고 천박한 목소리가 공장 정문 앞을 쩌렁쩌렁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 우리 딸 성공했다고? 파티라도 하는 중이었나 봐. 당장 내 통장으로 1,000만 원 보내. 낳아준 값, 키워준 값, 그거면 퉁쳐줄 테니까. 그것은 며칠 전 밤 미정이 반지하 방에 쳐들어와 깽판을 쳤을 때 세영이 몰래 녹음해 두었던 음성이었다.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미정의 협박과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자식을 도구로 취급하는 끔찍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내가 널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디서 지 혼자 큰 것처럼 유세를 떨어. 넌 엄마가 밖에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며 노숙하게 생겼는데 그깟 잡지에 얼굴이나 팔면서 히히덕거리니까 양심에 안 찔리니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에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다. 승리감에 취해 있던 그녀의 입술이 경악으로 파르르 떨렸고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뻗고 있던 목줄기가 공포로 뻣뻣하게 굳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미정이 당황하여 세영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재훈이 거대한 몸집으로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재훈의 무서운 기세에 눌린 미정은 뒤로 주춤하며 물러섰다. 녹음본이 끝날 무렵 몰려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조카의 돈을 빼돌린 기생충은 재훈이 아니라 자식을 버리고 돈이나 뜯어내려 한 미정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까발려진 것이다. 재훈을 비웃던 현철조차 당황하여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고 직원들은 미정을 향해 혐오스러운 시선과 함께 거친 욕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완벽한 패배였다.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미정은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뒷걸음질을 쳤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돌부리에 걸리며 그녀는 꼴사납게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미정은 표독스러운 눈으로 재훈과 세영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래, 이딴 녹음 파일 하나로 내가 물러설 줄 알아. 이번 주 주말이 아버지 제사지 큰집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놈이 어떻게 우리 집안 망치고 조카 등에 엎혀서 이 지랄을 하는지, 핏줄의 매운맛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두고 봐. 미정은 바닥의 흙을 털어내지도 못한 채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고는 도망치듯 공장 문 앞을 벗어났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한 들개처럼 초라하고 비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경고는 텅 빈 허세가 아니었다. 다가올 큰아버지 댁에서의 제사는 재훈의 숨통을 조여올 가장 끔찍한 전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훈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그녀를 부축했다. 두려움에 창백해진 세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재훈은 세영과 할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자신이 피를 뒤집어 쓰고 미정과 그녀를 둘러싼 핏줄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이 무겁게 깔린 큰아버지 댁의 거실은 숨이 막힐 듯한 향냄새와 위압적인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에 단 한 번 흩어졌던 친척들이 모여 집안의 체면과 서열을 확인하는
끔찍한 의식 제삿날이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병풍 앞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주위로 나이 지긋한 친척 어른들이 뒷짐을 지고 앉아 권위적인 시선으로 방 안을 훑고 있었다. 재우는 낡은 정장을 입고 굳은 얼굴로 거실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할인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재훈의 소매를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재훈의 반대편에는 언제 공장 앞에서 흙바닥을 굴렀냐는 듯 뻔뻔하게 화려한 검은 한복을 차려입은 미정이 큰어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아이고 형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친동생한테 저런 수모를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딸 연피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물을 끼얹고 행패를 부리지 않나.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미정은 과장된 손짓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꼈다. 그녀는 이미 제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재훈이 조카의 성공에 기생하여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려 놓은 상태였다. 집안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보수적인 친척 어른들의 눈빛이 일제히 재훈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다.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훈이, 너 그게 사실이냐? 아무리 네가 못 배우고 공장 바닥에서 굴러먹었다지만 어떻게 제 핏줄 등에 빨대를 꽂고 누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애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호통이 떨어지자 친척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인이 이 진흙탕 싸움에 오르내리며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버텨냈다. 재훈이 침묵하자 미정은 기세를 몰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큰아버지 재훈이가 할인이 통장 다 가로채고 저한테 접근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할인아, 네가 직접 말해봐. 저 기생충 같은 삼촌이 억지로 너 끼고 돌면서 돈 빼돌린 거 맞지?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 미정은 교활하게 할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피해자 코스프레의 정점을 찍었다. 집안 어른들의 억압적인 시선과 미정의 뻔뻔한 협박이 할인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평소 같았다면 할인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할인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훈의 소매를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고 미정의 가식적인 얼굴을 서늘하게 응시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엄마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할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사상의 향연이 사이를 가르고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정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지만 할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친척 어른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이태원 뒷골목에서 비 맞으면서 노숙할 때 엄마는 도박 빚에 쫓겨서 제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학교 자퇴하고 미용실 바닥 쓸면서 기술 배울 때 여기 계신 친척 어른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저한테 밥 한 끼 사준 적 있으십니까? 친척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쾌감이 번졌다. 할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추악한 집안의 민낯이었다. 닥쳐, 이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말대꾸야. 내 삼촌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큰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윽박질렀지만 하리는 물러서지 않고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상 위에 올려져 있던 옥빛 술잔을 집어들었다. 조상을 기리는 신성한 제단 위에서 하리는 미정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다. 저한테 엄마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를 길거리에 버린 건 엄마고 그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저를 주워다 사람 만들어준 건 재훈 삼촌 하나뿐이에요. 하린이 말을 맺음과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제사 술잔이 허공을 가르며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맑은 정종이 쏟아져 내리며 제사상의 흰 천을 차갑게 적셨다. 향로가 쓰러지며 재가 흩날렸다. 제사상을 엎어버리는 패륜적인 행동에 거실은 순식간에 견각의 비명으로 뒤덮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미친년 아니야? 미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를 지르며 할인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움직인 것은 재훈이었다. 재훈은 커다란 몸으로 미정을 가로막고 단숨에 밀쳐냈다. 미정은 뒤로 비틀거리며 병풍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재훈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인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허공에 흩뿌렸다. 그것은 미정이 할인의 이름을 팔아 사채업자들에게 빌렸던 빚 보증서의 사본들과 미정이 반지하방에서 세영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인쇄본이었다.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어지는 증거들 위로 재훈의 사자우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조카 돈 뜯어먹으려던 기생충은 여기 있는 당신 조카 미정 누나입니다. 자기 빚 갚으려고 제 배 아파 낳은 딸 자식 팔아넘기려던 인간 쓰레기라고요. 집안 체면 따지시는 어르신들, 저 서류들 똑똑히 보십시오. 저게 당신들이 감싸고 도는 핏줄의 더러운 민낯입니다. 재훈의 피 맺힌 절규에 친척들은 종이 뭉치들을 주워 들고는 사색이 되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큰아버지조차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고 바닥에 주저앉은 미정은 수치심과 절망의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완벽하게 짜놓은 거짓말의 덫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거실을 채웠던 위압적인 권위는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재훈은 더 이상 핏줄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엎질러진 술잔을 내려다보더니 할인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인이 재훈을 향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제사상이 아닌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어른을 향한 가장 깊고 거룩한 절이었다. 할인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삼촌. 아니 아빠.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인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외침이 굳어버린 거실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낳아준 부모보다 더 짙고 단단한 사랑으로 자신을 빚어낸 재훈을 향해 할인은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인정하고 있었다. 재훈의 거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웅크려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이름인 아버지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재훈은 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짐승처럼 흐느끼는 미정과 넋이 나간 친척들을 향해 서늘하고 단노하게 선고했다. 오늘부로 이재우는 당신들 집안 사람 아닙니다. 이 아이 아빠로 살 겁니다. 다시는 내 가족들 앞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재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할인의 손을 굳게 잡고 질식할 것 같았던 향냄새와 위선으로 가득 찬 제단의 문을 박차고 나섰다. 밖에는 서늘하지만 맑은 밤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을 얽매고 있던 저주스러운 핏줄의 사슬은 완벽하게 끊어졌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한 자유를 향해 어둠 속으로 벅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1년이라는 시간은 낡은 앨범을 넘기듯 소리 없이 흘러갔다. 재훈과 할인이 혈연의 굴레를 박차고 나온 그 끔찍했던 제삿날 이후 두 사람의 삶에는 서툴지만 따스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길에 작은 미용실 하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할인의 머리방이라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청담동의 화려한 살롱 생활을 정리한 할인은 재훈과 세영이 보태준 돈으로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꾸렸다. 대리석 바닥이나 샹들리에는 없었지만 나무 냄새가 나는 바닥과 할인이 직접 고른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곳이었다. 개업식 날 미용실 앞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찼다. 청담동 원장님이 보내온 커다란 난초 화분과 공장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아 선물한 커피 머신이 가게 한 구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머리를 곱게 빗은 동네 할머니들과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들이 수줍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인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님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정성껏 매만져 주었다. 더 이상 값비싼 시술비를 받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위를 드는 할인의 얼굴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그 무렵 재훈과 할인의 삶을 진흙탕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업보가 찾아갔다. 큰아버지 댁은 재훈이 뿌리고 간 서류 때문에 집안 망신을 톡톡히 치렀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탓하며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미정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제사를 망친 페류나로 낙인 찍혀 집안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그녀는 결국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했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을 전전하며 지낸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어느 늦은 밤 미정은 술에 취해 할인의 미용실 앞을 서성이다가 창문 너머로 재훈 세영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할인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그들이 탄 배는 너무 멀리 떠나버린 후였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한방눈처럼 쏟아지던 겨울 작은 예식장에서 재훈과 세영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공장 동료들과 할인의 미용실 단골 손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재훈은 세영이 골라준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조금은 어색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평생 구겨진 작업복만 입던 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넓고 든든해 보였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할인이 직접 세영의 웨딩 메이크업과 머리를 매만져 주고 있었다. 거울 앞에 앉은 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리나 너무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리는 말없이 웃으며 세영의 눈가를 톡톡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세영의 손에 쥐어 주었다. 상자 안에는 재훈과 세영의 이름이 새겨진 심플한 디자인의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언니, 이건 내가 드리는 결혼 선물이에요. 삼촌, 아니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지만 표현이 서투르니까 언니가 옆에서 많이 웃게 해주세요. 할인의 진심 어린 말에 세영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자매보다 서로를 깊이 아끼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재훈은 굳은 표정으로 버질로드 앞에 섰다. 그때 하객석에서 박수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눈처럼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영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버질로드를 걷는 사람은 세영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할인이었다. 오늘만큼은 딸의 자격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이어주고 싶다는 할인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재훈은 딸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 걸어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거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재훈은 세영의 손을 건네받았고 세 사람은 단상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재훈의 작은 반지 하방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레에서 조촐한 피로연이 열렸다. 이제는 새 식구의 보금자리가 된 그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찌개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가득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재훈은 말없이 할인과 세영의 밥그릇 위에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다. 할인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빠 기억나 몇 년 전 비 오는 날 이태원에서 나한테 처음 했던 말. 재훈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할인이 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집에 갈래 했잖아. 그 한마디에 세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길 위에 버려졌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또 다른 따뜻한 사람을 만나 비로소 완전한 우리 집을 이룬 기적 같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재훈은 할인의 머리를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다. 다 같이 밥 먹자. 창밖에는 겨울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작은 빌라의 창문 너머로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촛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핏줄이 맺어준 인연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기꺼이 보듬고 지켜주려 했던 진심이 만들어낸 이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